지금 속보가 고르바초프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냉전을 종식시켰던 그 주인공이 지금 30년 만에 다시 신냉전 시대로 도래했는데 사망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전해지고 있어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뷰티풀 굿모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훈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정규장의 흐름을 이어갔던 신재생 섹터 그리고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연속성을 가져가서 시간 외에서도 시세를 냈던 종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옴시티발 훈풍이 거래가 끝나고도 이어졌습니다. 이 네옴 최고 투자 책임자가 우리나라 건설 기업에 SOS를 친 건데요. 이 친환경 인프라 구축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명에너지, 한미글로벌, S에너지가 각각 가격 제한선도 넘어섰고요. 3%,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SK에서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2천억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이 같은 소식에 시간 외에서 3%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휴마시스도 10월 14일 주주총회 소집 결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시간 외에서 반응을 했고요. 시간의 특징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 특징주를 살펴봤습니다. 에너지 주식이 포진되어 있는 게 눈에 띄고 한미글로벌이 우리 방송에서도 좀 몇 번 거론됐고 요즘 워낙 주가의 탄력성이 좋아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어제도 시간의 거래에서 흐름이 좀 나타났군요. 본부장께서는 탑픽을 뭘로 꼽으셨어요? 네,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왜요? 네. 어떤 부분? 왜냐하면 일단은 이 에너지 쪽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주가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에 올랐다고 골라야 되나라는 물음표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네옴시티에 워낙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이제 S에너지를 좀 골라봤습니다. 다만 이제 S에너지는 뭐 현대에너지솔루션과 이제 대명에너지 같이 좀 에너지 태양광 쪽으로 좀 엮이는 기업이지만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반기적으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고 일단은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태양광 관련된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이번에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와 유가 그리고 대체에너지 쪽으로 빠르게 수급이 돌겠지만 결국에는 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로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태양광 올해 설치량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하는 기조고 특히나 25년부터 미국에서 60기가와트를 평균적으로 만드는 수준인데 이 1기가와트 수준만 만들더라도 정말 엄청난 양인데 이게 60기가와트를 미국에서만 좀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중국이라든지 기타 이제 신흥국에서도 이런 태양광과 풍력 쪽으로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의 거의 88%가 이제 태양광과 이제 전지 쪽으로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들이 바로바로 이런 신재생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네옴시티의 규모가 크고 또 그 안에서 뭐 석유화학 연료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재생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최근 시장에서 테마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전고점을 전거래일에 좀 뚫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덜 나온 상황에서 좀 뚫어준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슈팅은 한 번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S에너지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서도 좀 상승하다가 약간 눌려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시초에 눌렸다가 움직일 수 있어서 6,35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7,400원입니다. 1차적인 슈팅이 한번 나오면 이 정도 슈팅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대명에너지가 오늘 굉장히 좀 슈팅이 강하게 시작을 하면 그 이상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해당 가격대 위에서 꼭 이 수익 실현을 한 번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5,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이전 고점을 어쨌든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물량 소화하면서 좀 뚫어줬기 때문에 그 이제 뚫어준
끌어주는 강력한 라인이었던 이 두 번째 돌파 시대를 했었던 이 가격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에너지가 높아서 고민이 많았다고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런 네. 것들 참고하시면서 보셔야겠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체크해보면 그동안 시세를 크게 냈었던 태조 이방원은 잠시 쉬어가는 느낌이었고요. 반면 여전히 친환경 모멘텀은 뜨거웠습니다. 또 그 속에서 폐배터리를 비롯해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의 연속성을 담아내면서 기업들 체크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입니다. 연속성을 가져가는 종목부터 보면요. 일단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 무려 26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 혼다와 함께 미국에 공장 설립한다라는 계획이 조금 더 관심을 이끌었고요. 또 조직 개편으로 우호적 평가를 받고 있는 하나까지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주로 화신 여전히 담아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번에 사우디발 변압기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현대 일렉트릭 3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강원랜드, 일본 관광객 수요와 함께 이 코로나 폐지 검사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사들이는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 넘어와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관도 에너지에 대한 관심 여전합니다. 이번에 풍력주를 크게 매수하면서 우위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CS윈드 9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고 또한 이렇게 신재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인프라 투자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따르는 곳에 전선이 안 깔릴 순 없겠죠. 대한전선도 4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자동차 부품주 현대위아와 또 정부가 자율주행 상용화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소식에 이 MC넥스 29일 동안이나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방어주 역할을 해줄 오뚜기까지 담아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네, 자 보시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는 뭐가 가장 관심 있게 나타납니까? 네, 저는 강원랜드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여행객에 대한 이런 수요 확대 기조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카지노 섹터가 사실 이 리오프닝이나 아니면 여행으로 타격을 받았던 산업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실적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VIP 고객만 돌아오게 되더라도 드랍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드랍액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에 방문을 해서 칩으로 바꾸는 전체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돈 갖다가 이제 배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카지노가 벌게 되는 금액을 홀드액이라고 하는데 홀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랍액 대비 홀드액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일정한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드랍액이 늘어나게 되면 카지노의 수익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PCR 이 의무화 폐지 부분도 있고요. 지금 뭐 일본에서 단체 여행객에 대한 이런 뭐 이제 허용을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해당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특히나 일본 쪽에 V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카지노, 중국이나 이제 일본에 좀 의존도가 높은 이런 카지노 업계상 충분히 좀 긍정적인 실적적인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19로 이런 영업 제한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풀려져 나가면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외 입국자까지 좀 허용이 풀려가 버리게 되면 사실 그 안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아질 건데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죠. 최근에 조금 그래도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좀 내려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지노 섹터에 대한 이런 규제가 풀리고 VIP 고객들이 늘어난다는 관점을 본다면 충분히 주가의 우상향을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연기금 쪽도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좀 연속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충분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면 25,5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밴드 안에서 하단 라인에 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28,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찍혀줘야 28,000원 부분을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가 이제 매물대 박스 최상단 라인이어서 저점 매수하셨던 분들의 좀 차익이 나올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3,800원으로 전저점 요번에 최근에 좀 지지가 나왔었던 이 라인을 만약에 깬다라면은 요때는 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화 약세가 계속되는 환경 속에서 한국을 찾는 이른바 인바운드 여행객이 늘어난다. 네. 그래서 그런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는데 요즘 거리에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카지노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강원랜드, GKL과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뭐 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나온 게 GKL이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파라다이스랑 GKL도 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맞아요. 다 똑같아요. 지금 관련 주식들의 네, 카지노 자체가. 네, 흐름들은 좀 비슷하고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 호텔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나 여행객의 좀 네, 수요의 부분에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쪽이 부각이 된다면 그 종목이 가장 좀 탄력성이 강할 수도 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호텔 쪽이 이번에 오. 좀 수요가 많았었기 때문에 오, 제주도 여행 그렇군요. 엄청나게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은 오히려 이쪽 섹터가 강력하게 이슈가 될 때는 그 종목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 그래서 저는 롯데관광개발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제주도의 그랜드 그쵸, 하얏트 네. 엄청 화려하게 지어놓고 카지노도 엄청 크게 지어서 나중에 중국인 관광객들 수요를 다 그쵸, 네, 수용하려고 충분히, 네. 거기 들어가면 중국이에요. 모든 안내문이 다 중국말로 돼 있고 엘리베이터 타도 중국말로 나오고 중국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 중국이랑 우리가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예전처럼 우리나라에 우호적이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여행 어떤 매력도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까? 롯데관광개발처럼 이제 중국향 어떤 카지노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그런 생각도 좀 근데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화장품이나 그런 쪽은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가 사실 돈만 있으면 가장 조금 지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여행하기 예, 그렇습니까? 안전하기도 하고요. 예. 놀거리도 많고 그렇죠. 24시를 놀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렇죠. 전 매력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강원랜드를 봤고요. 기관 특징주는 뭐가 매력 있어 보이십니까? 네, 대한전선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에너지난이 좀 연말 이후까지도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전선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고압 케이블을 다루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이전에도 에너지 대란이 있었을 때 주가가 2배 정도 좀 올랐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번에도 좀 거래량 동반을 해서 조금씩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단기적인 탄력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수원이 3조 원의 이런 이집트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해당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전선 쪽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 사실 이전에도 좀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뭐 전기 붙어 있는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충분히 강력한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하반기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최근에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사모펀드와 연기금까지도 투신까지도 좀 들어오고 있어서 단기적인 수급들도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매수는 1,9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약간은 미국장에 영향을 받아서 단기 조정이 받으면 그때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3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는데 요 라인 지금 뚫어주고 나면은 2,300원 라인까지 매물이 없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쭉 올라가는 그 부분을 좀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손절 라인은 1730원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좀 횡보를 했었던 라인이고 이번에도 이 라인 좀 돌파하면서 우상향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 좀 충분히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쭉 갑니까? 쭉쭉쭉쭉쭉 갑니까? 네,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자, 사모펀드 특징주를 보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사모펀드 사실 가장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어제는 또 매수 우위 종목들에도 큰 변화가 없을 정도로 그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일단 특징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우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어제는 또 0.18%의 플러스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까지 연속해서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또 현대차, 현대모비스까지 어제와 함께 매수 우위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1년 수준으로 좁혔다라는 호재성 소식까지 전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어제는 무려 3.71% 강세 흐름도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폐배터리주 어제장 뜨거웠습니다. 사모펀드는 관련주로 코스모 화학을 담아냈고요. 3%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네, 뭐가 매력 있습니까? 네, 코스모 화학을 좀 코스모 선정을 화학. 했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가격적인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좀 높습니다만 그렇죠. 충분히 좀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잠정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세 자릿수로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향후 뭐 이런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원료에 대한 생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니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생산량이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어서 해당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폐배터리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죠. 워낙 이런 기후 변화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사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또 이제 2차 전지를 활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제 폐배터리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쪽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산업성 자체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목표들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실적까지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뭐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최근 한 달 동안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투신과 사모펀드가 최근에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타 법인도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스모 그룹 쪽에 대한 또 수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점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좀 담아주고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좀 우상향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볼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전 고점 라인을 최근에 막 돌파를 한 부분이어서 고가 갱신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마다 고점 라인들을 갱신을 했을 때 나왔었던 그런 상승 탄력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한 10에서 15% 정도 더 열어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27,5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밴드로 잡아드렸는데 21,000원부터 22,500원까지 이 단기 박스권 만들었던 라인에서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만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는데 기업의 이런 모멘텀이나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만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높아서 손절 라인은 저점 대비 5%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차 전지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네. 상당한 고수익을 누리고 그렇죠. 계실 거예요. 친구가 있잖아요. 세비캠, 성일하이텍, 네. 삼총사. 그쵸.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네. 그중에서도 코스모 화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